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관혼 상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스의 관혼 상제는 전통적인 불교 문화와 이 나라의 기본 신앙이었던 에미니즘, 샤머니즘, 정령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한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례, 혼인, 장례, 제사, 개별적 특징을 알아볼게요. 처음에 관례, 성인식이죠. 성인식. 라오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인식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와 관련된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죠. 라오스에서는 남성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시적으로 승려가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또는 결혼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절에서 출가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와 가족들은 이를 큰 축복으로 여기고 출가 수행 후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불교 교리를 배우고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는 기회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가족들이 작게나마 축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성년식이라기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학업 성취를 축하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이렇게 지켜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축하 그 정도 하는 거죠. 자, 혼례 결혼식을 한번 봅시다. 라오스의 결혼식은 바시 혹은 파쿤 의식이라는 전통적인 축복 의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불교 요소가 가미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 과정은 전통적으로 처음에는 청혼 및 약혼을 하죠. 전통적으로 신랑 측 가족이 신부 측 집을 방문하여 결혼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모 가족들이 상의를 한 후 뭔 상의를 할까요? 신소시겠죠. 우리 딸 얼마야? 여기는 그 지참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 날짜 정하고 약혼식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바시 의식을 하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식의 핵심 부분이고 정령의 축복을 받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흰색 면실, 무명실을 손목에 묶는 의식이 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가족 및 친지들이 신랑 신부 손목에 흰색 실을 묶으며 축복을 기원을 합니다. 이 의식은 스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녀가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마을 원로나 신령 섬기는 사람들이 진행을 한다. 스님들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전통적인 제일 원로 이런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불교식으로 축복을 또 합니다. 그래서 청녀를 초대하여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가 사원에 가서 시주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연 해야 되겠죠. 결혼식 후에 큰 연회를 열어서 음식과 전통 음악을 즐긴다는 거죠. 전통 춤도 추고 람봉입니까? 그래서 마당에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축하를 하고 하는 거죠. 자, 결혼 후에는요, 신부가 신랑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계사에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간다. 일부 과정에서는 또 신랑이 또 신부 집에서 이거는 생분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혼 후에 며칠 동안 가족들이 신혼부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문화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랑 농경사회라서 그런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장례식 한번 알아볼게요. 라오스 장례식은 불교식 장례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시 피신앙, 에미니즘 요소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장례 절차는요, 사망을 하게 되면 즉시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이 승려를 초청하여 공덕도 쌓고 망자의 명복을 빕니다. 집안에서 시신을 모시고 가족들이 애도를 합니다. 염선 및 시신은요, 시신 목욕시키고 보통 1일에서 3일간 집에서 모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와수로 운구하여 절로 운구해 사원으로 가서 불교식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라오스에서는 대부분 화장을 선호합니다. 화장. 그래서 승려들이 경전을 낭독을 하고 가족들이 공양을 하죠. 유골은 절이나 집안의 사당에 모셔집니다. 우리가 라오스 아무 절이나 가면 담벼락에 이렇게 뾰족뾰족 태어난 거 있죠. 거기다
스쿠터 뭐 그러던 스투파 그게 보면 다 사진 붙어 있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납골당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49일 기도 및 100일 기도 거의 비슷하네. 사망 후에 49일 동안 가족들은 왕자를 위해 공덕을 쌓습니다. 그렇죠. 이게 힌두 신화에서 다 온 거죠. 사람이 죽고 나면 7번의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은 7일에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49제에서 49일 그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49일 동안 하는 게 맞죠, 사실은. 10일, 100일 후에도 한 차례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일 및 제사는요, 중국하고 달라서 조상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내는 문화는 강하지 않다. 대신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 불교 사원에 시주하고 조상을 그립니다. 그럼 라오스에서 화장을 빨리 보통 1일에서 3일 안에 해버리는 이유가 역시 여기 덥죠. 고온다습하죠. 연중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은 열대 기후니까 시신의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보통 사망하고 나면 1일에서 3일 안에 장례를 치러버려야 됩니다. 냉동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그냥 하루 만에 화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상례는 테라와다 불교, 우리 보통 상자부 불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화장이 일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육체가 무상하다고 보고 화장을 통해서 육체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신을 오래 보관하지 않고 빠르게 화장을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사망 당일이나 그 다음 날에 바로 사원으로 시신을 운구하고 불교의식을 하고 바로 화장을 진행을 합니다. 하루 만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는 시신 오래 보관하려면 이런저런 시설이 있는 곳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저러한 경제적인 이유로 시신을 오래 보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부패, 간섭,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화장 방식은 과거에는 사원에만 화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연적인 방식으로도 화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야외 화장, 뭐 말하자면 장작 이렇게 올려놓고 시신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식이고, 그리고 강변에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강에 뿌리는 경우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사원의 전용 화장 시설을 이용을 하고 개방형 화장터, 그러니까 장작 위에 하는 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라오스 화장은 대부분 사원에서 한다. 예. 그리고 공식적인 화장 시설이 있는 곳도 존재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일부 그냥 야외 화장도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례, 제사. 라오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처럼 정기적인 조상 제사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불교 의식 및 피신앙, 에미니즘 신앙이 반영된 제례 문화가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기일에 절에 가서 공덕 쌓고 승리에게 시주하고 탁박도 하고 뭐 공덕 쌓기 껌건이랍니까? 이런 것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선입니까? 풋선, 건선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거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기리는 행사. 그래서 승려들이 경전 낭독하고 가족들은 음식과 공양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을 한다는 겁니다. 명절은요, 분건사, 왕자를 위한 불교 명절로 가족들이 절에서 조상의 이름을 불러가며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분화파, 조상의 명족을 빌어주며 시주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불교와 전통적인 애니미즘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 성인식 대신에 불교식 출가 수행이 중요하고, 혼례, 바시의식과 불교식 축복, 상례, 불교식 장례 및 화장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49제 이거 한다. 제례, 조상제사는 따로 없지만 명절에 절을 찾아서 공덕을 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라오스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하죠. 그런 문화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령신앙과 불교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점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관혼상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키아리였습니다.